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 못하겠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제가 되죠?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시흥시 검호동입니다. 경기도 시흥! 비규제가 되자마자 낙차를 바로 달려가서 원래 규제였나요? 몰랐어요. 사실 잘 몰라요. 규제였지. 네. 그래요? 여기 되게 외져 보인다고 비규제인 줄 알았지만 네. 규제 지역이었고 11월 중순에 풀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 풀렸을 때 수업 들어가지고 아마 그렇죠.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동네가 보물 같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한 2년 전에는 여기 많이 왔었거든, 비규제일 때. 근데 규제 지역일 때 동안은 사실 많이 못 왔죠. 규제가 많이 풀려서 우리가 날개를 펼 수 있는 날이 드디어 왔다. 금리는 높지만 할 물건들, 할 지역들은 넓어졌으니까 우리한테 더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으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동산은 선생님의 첫 번째 부동산, 세 번째. 3번 부동산. 아, 낙찰 순서는 얘가 세 번째로 부른 건가요? 사실 같은 날 두 개를 받아서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이긴 한데 사건 번호가 좀 느린가 봐요, 얘가.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세 번째 부동산인데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경험과 이력이 꽤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남의 집. 남의 집이고 아직은 소유권 이전 안 그쵸,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택은 한 개 있어요. 아, 네 하나 번째이긴 해요. 있구나. 정확히 말하면. 수업 듣고 세 번째, 맞네. 제 명의로는 네 번째. 맞네. 맞아요. 그걸 깜빡했네요. 네.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2월부터 1.5개월. 만에 갑자기 집이 추가로 3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역시 범상치 않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데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찍는 시점은 23년 1월 20일이고요. 23년 기준으로 28살입니다. 28이면 와, 나랑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구나. 난 선생님하고 얘기가 너무 잘 통해서, 그리고 나를 되게 잘 안다는 느낌을 그렇죠. 전부터 좀 받아가지고 되게 친구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와, 나이가 외모는 비슷한데. 아, 그렇죠. 작가님이 내려오신 걸로. 그죠.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과 제가 띠동갑이거든요. GT 영상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나 진짜 나이 많이 먹었다, 선생님. 아, 그러니까요. 저 영상을 봤을 때, 아니, 제가 뭐, 나이를 지금 많이 드셨다는 게 아니라,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는 30 몇이셨을까요, 그때가? 다 6일까요? 35, 6 뭐 그때였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게임이 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저의 유튜버로서, 아유, 시간이 우리가 가는구나. 저도, 물론 저는 이제 영상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지금 영상부터 지금 배우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전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작가님을 4년이 지난 거예요, 저한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네요.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마음? 약간은 우리 같이 나이 먹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모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쪽으로 우리나라 일을 하고 불지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선생님이 겉보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실,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 집을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를 파는 회사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바닥에 좁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좁지만 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건설 기계를 팔고 있는 대기업의 직원. 예. 요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네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아까 그 당당함은 어디 갔어? 모자이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래요? 제 목소리 들으면 다 알기 때문에 뭐 비주얼적인 것만 한번 가려지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발견하신다면 뭐 그래요. 그건 받아들여야지 뭐. 당연하죠. 그래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럼 일한 거기서- 지는 별로 안 됐잖아요. 네, 이제 1년 9개월 됐어요. 영상 찍는 시점에서 1년 9개월 됐고 그러면 거의 2년 정도 됐어요. 2년 돼가는 상황이죠. 선생님 회사 들어갈 때도 취업하기 되게 쉽지 않았을 건데. 쉽지 않을 텐데. 역시 우수 인재라는 생각이 좀 드네. 저는 근데 재밌는 게 웬만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힘들게 입사하지 않았어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남들이 안 보는 쪽으로 이렇게 갔더니 후다닥 이렇게 돼버린 이런 케이스예요. 네. 저는 되게 삶이 되게 그래요. 말씀해 드릴까요? 그거는 네. 조금만 이따 그럴까요? 좀 아껴놔도 될까요? 네. 되게 관심이 가긴 하거든요. 네, 정말. 왜냐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님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네. 지금 느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저한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업 시간에도 입을 쉬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알면 알수록 더 관심이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있어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예. 건설 기계를 파는 회사에 재직을 하고 계시고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 그래서
데이터 쪽, 분석 쪽 이쪽으로. 아 데이터 네. 분석이라는 것도 또 궁금하네. 데이터 빅데이터 네, 뭐 맞아요. 이런.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회사가 빅데이터 쪽으로 투자를 되게 과감하게 했던 회사라서 어쩌다 보니까 저랑 너무 잘 맞는 곳에 투자를 하게 돼서 예전이었다면 데이터를 그냥 따로 갖고 놀면 저희 네. 회사는 이제 데이터를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혀 다른 분야의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막 또 분석도 관심이 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분야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쪽에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럴 제 수 삶에 있겠네요.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본업에 필요한 다른 정보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맞아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 맞아요. 듣고 하시는. 맞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완전 다른 게 아니라 회사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부문들 있잖아요. 영업이 갖고 있는 거, 뭐 품질이 갖고 있는 거, R&D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 플랫폼에 모아요. 왜냐면 이게 회사 안에서 시스템이 다 다르거든요. 영업은 영업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아 맞네. 뭐 물류는 물류대로 다 따로 노는데 저희가 비싼 돈 주고 산 데이터 플랫폼이 이걸 다 엮어줄 수 있어요. 다 끌어오고 대신 이걸 어떻게 분석해서 보냐는 직원들 혹은 저희 팀의 몫인 거예요. 그런 곳에서 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핵심적인 일을 또 여러 가지 흩어 있는 조직들을 하나로 이렇게 융합한다는 그렇다 볼 수 있죠. 느낌이 좀 드네요.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또 하고 계시는 거고. 한 달 전 12월 2일인가 그랬죠? 아 맞네. 이 첫 수업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말에 처음 수업 그쵸. 그때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한 수업 한 달 전인가 연락 와서 해외 출장 때문에 한 주 정도를 네. 좀 듣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가서 뭐 그쵸, 정해지는 거 보고 맞춰서 하자라는 식으로 뭐 보강을 하면 하고 예. 얘기 듣던 그 방향으로 했었는데 과감하게 해외 출장을 나는 안 가겠다. 부동산 강의 때문에 안 가겠다. 이런 MG 같은 녀석이 돼버렸죠. 아 그래도 회사 생활을 되게 충실하게 잘 저 되게 잘했어요. 쌓아왔구나 저- 또 느껴져요. 네. 아무나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제 일정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러는데 네. 너 혹시 부동산 강의 때문에 그러니? 그래서 예 맞아요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제가 저것 때문에 안 갑니다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애매하게 이게 조금 이게 오해가 생기면서 결론은 부동산 때문에 안 가네 이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선생님도 딱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은 되게 못하는 당연하죠. 사람이구나.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러면 수업 시간 중간에 하나를 낙찰받았고 그렇죠. 2주차 교육 듣고 하나 받고 임장 끝난 그 주차 다음 때 주인가? 2건을 받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갖고 개에서? 있었던 집이 예. 있었는데 추가로 수업 듣고 세 채나 낙찰을 받았어요. 아직 다 잔금 실행은 안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곧 돈이 왕창 나갈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누나들 돈도 다 끌어왔어요. 누나 많이 통장 있어? 내가 이율 2배로 써줄게. 작은 누나 있어? 내 이율 2배로 써줄게. 그거와 네. 여기 오기 전에 잔금 대출도 세 건 다 그쵸. 오늘로써 3건 다 자설을 했죠. 자설을 네. 했으니까 네. 이 영상 나가는 시점에선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세 개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집부터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 집은 지금 낙찰받은 게 지난주? 일주일 됐나? 일주일 됐을 것 같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고 1월 12일이니까 8일 됐네요. 8일. 지난주가 맞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예. 벌써 문 따고 들어왔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왔나요? 일단은 입찰하기 전날 임장을 왔고요. 전날 보고 한밤중에 와서 보니까 여기 앞에 문이 이렇게 문 앞에 아래 호수입니다. 전화 주세요. 누수 관련 해서 이 집 위험하다 싶었지만 그렇게 해서 다음날 입찰하러 갔죠. 거기 나와 있는 번호로 밑에 층에 연락을 문의를 하긴 했어요? 그때는 안 했어요. 입찰 전에 안 하고 누수가 있구나 네. 이 정도만. 그래서 내가 비용을 뭐 몇백 더 잡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집에 가가지고 한밤중에 계산기 또 두드리고 그래도 이 집은 입찰해볼 만한 집이다 생각이 들어서 입찰서를 2개를 쓰고 갔어요. 그래요? 입찰장에 가가지고 고민을 했죠. 하다가 그래 이렇게 했더니 땅땅 돼버려서 아이고. 5명 중에 최고 입찰로 딱. 이거 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조금 비싼가 싶었지만 그래도 네. 제 수익률에는 문제 없다 생각해서 낙찰을 그래요. 받자마자 와서 그 당일날 와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 아랫집 주인께서 누수 때문에 내가 잘 설명해 주겠다. 그날 밤에 이 비밀번호 알려주시고 들어와서 이런데 문제 있으니까 또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거는 깔끔히 수리해라 하고 설명해 주시고 가셨어요. 원래 여기 거주하셨던 분은 세입자였는데 그분은 여기 집을 비우고 나가셨나 봐요. 그쵸. 임차권 등기였나? LH에서 LH 그랬죠. 에서. 그래서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거고 예. 그리고 빈집이었던 게 한 두세 달 됐다고요? 그쵸.
됐는데 선생님 사이에. 마침 왔을 때 안내문이 붙어 있어서 누수가 실제로 있어서 누수가 있다 그러면 걱정스러웠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보통은 저런 문구를 보면 싫어할 거잖아요, 당연히. 그쵸. 근데 거기서도 과감하게 이 정도는 수리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입찰을 했더니 갑자기 이것까지 해서 3개가 그러니까요. 낙찰을 받아서 약간 마음이 이게 낙찰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은 면도 예. 분명히 있는데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두려운 마음? 솔직히 근데 없어요. 그래? 저 그럴 줄 알았거든요. 어. 매번 볼 때마다 뭐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요. 여기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그냥 충분합니다. 아. 뭐 돈 더 내면 되는 거잖아요. 수리했으면 그렇죠. 되니까. 아,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못 해낼 게 없어요. 그니까요. 사실 우리는 뭐 10억, 100억짜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 더 드냐, 200만 원 더 드냐 때문에 맞아요. 고민을 그렇게 막 심하게 에너지를 그곳에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 젊은 나이, 사실 나는 젊다는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과감한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 역시 남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괜히 잘 풀리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런가요? 네, 취업도 그냥 아직 그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네. 별 어려움 없이 흘러왔다는 네. 게 느껴져서 그게 여러 번 곱해졌어요, 제 인생에. 곱해지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좋고 대신 겸손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렇지. 맞아. 아무튼 좋아요. 예. 맞아요. 아, 진짜 시장님 되는 거 아니야? 제 꿈은 좀 더 높습니다. 아, 대통령. 시작은 안 끝났죠. 예. 그리고 그것도 예. 이따가 좀 자세히. 그런 말조차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낙찰도 받고 딱 왔더니 누수를 좀 확인해 봤더니 밑에 층 주인께서 뭐라고 예. 얘기하시던가요? 저한테 휴대폰을 딱 사진, 들이미시더니 네. 영상을 잘 봐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젖어 있었다 하면서 이게 딱 보여주시고 우리 집 위가 그렇게 젖어 있다. 네네. 그래서 이거 처리했다. 그리고 뭐 이런 데 문제 있을 거니까 뭐 이거 싹 하고 그분 말로는 또 거실 싹 하고 화장실 올수리하고 뭐 저런데 뭐 보일러 싹 하고 거기서는 약간 좀 도가 지나치시는데 뭐 여기까지 뭐 보일러를 왜 하라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20년 정도 된 집이니까 엑셀 배관 여기 예. 보일러 배관을 바꾸면 당연히 좋긴 한데 그건 조금 과한 수리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상황 판단하고 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분 입장에선 다 하는 게 당연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 누수 날 확률이 적으니까. 근데 그쵸. 우리는 수리비의 효율성을 좀 생각해야 되는 예. 사람이니까. 물론 지금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말끔히 해드리는 게 맞고 그렇죠. 그 이상 안 한다는 게 아니죠. 네, 당연히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 이상 뭐 먼저 뒤적이면서 내가 이거 다 하기에는 여기 수리비도 꽤 나올 것 같아서 그건 좀 무리고 문제 생기면 뭐 그때 또 양해를 구하고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양해 구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잘하죠. 오늘도 양해 잘 구하더만. 그래요. 그러면 여기 누수 같은 경우는 순서를 제일 먼저 하면 될 것 같고 그쵸. 그러면 명도에서는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잘 흘러왔다는 생각이 또 드네. 예, 여기는 명도 하루 만에 입찰 쓰자마자 끝났죠. 바로 문 그렇죠. 땄으니까요. 낙찰 받자마자 명도 완료. 네. 이건 썸네일 제목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리는 누수를 제일 먼저 하면 될 것 같고 할 게 또 싱크대? 싱크대. 싱크대도 다 바꾸는 거고 그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또 저 싱크대를 외주업체에 맡겨서 할 거니까 예. 저것만 따로 제가 그거는 번호 드릴 테니까 뭐 선생님이 알아보셔도 되고 네. 저 자주 하는 데 있으니까 네네. 거기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 제일 먼저 저걸 연락해놔요. 누수랑 싱크대가 일단 아무튼 1순위. 왜냐면 저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니까 맞아요. 항상 들었어요. 뭐 짧으면 1, 2주 길면은 3, 4주 걸릴 거니까 그거 사이에 나머지 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기본적으로 도배장판은 하고 요거 등도 좀 바꿔야 되는데 요 등이 약간 애매하긴 하네. 이거 가운데 요 노란 거는 떼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거실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그럼 차라리 저거 등을 부엌 등을 저거 일자 조그만 거 말고 조금 네. 큰 걸로 그냥 방등을 줬다 달아버리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여기 면적이 조금 있으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 제가 아까 페인트 칠하시는 거는 조금 고민을 했는데 예. 등 다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예.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아버지가 맨날 하시는 거 봐서 아빠를 불러오든 제가 하든 어떻게든 할 겁니다. 건축사 아버님을 맞아요. 전등 부동산을 싫어하시는 집 짓는 사람이죠. 굉장히 고급 인력이신데 전등 다는 거 오신 김에 전등하고 콘센트까지 싸게 해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 배우면서 그렇죠. 제가 한번 이렇게
그건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저는 그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전등 개수만 그럼 전등 개수가 저희 센서 등이랑 베란다가 또 크잖아요. 저기도 직부등으로 개수 세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거실 등은 뭐 하지 말지 뭐. 요거 그냥 떼버리기만 하고 냅두고 네, 방 3개랑 부엌도 그냥 방등으로 달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화장실은 그냥 고민하다가 물수리 하는 걸로. 예. 그럼 비용 한번 대충 보면 싱크대 하면서 신발장도 같이 하기로 했고 예. 한 200 잡고 누수 먼저 잡아야 될까요? 혹시 누수 금액이 100만 원 잡아요. 100만 원밖에 안 해요? 100만 원, 내 생각에 100만 원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만 땜빵을 하는 거면 예. 뭐 한 30만 원, 50만 원 그 사이면 할 거예요. 저기를 만약에 땜빵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쓰면 되는데 저거 했는데 뭐 딴 데가 터지고 딴 데가 터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가능성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이면 내 생각에 넉넉히 잡았다고 할 수. 네, 전체 바꿀 건 아니니까. 이게 집 연식이 96년식. 아 96년이야? 보존 등기. 그렇구나. 예, 저랑 나이가 2000년. 같아요. 100만 원 정도 잡고 누수 100, 싱크대 신발장 200. 화장 200 사실 좀 더 될 거예요. 저 아. 신발장까지 들어가니까. 200? 거기에 그냥 우선 200 넣고 화장실 200 하고 페인트는 직접 한다 그랬죠. 네. 등하고 페인트 사는 자재값 하면 50만 원. 예. 그거 넉넉히 잡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얼마죠? 누수 100, 신발장 200, 화장실 200, 페인트 50, 초인종 30, 580. 그럼 600으로 하고 네. 도배장판 이런 거 안 넣었어요 아직. 한 150 잡아요. 저기 단열도 좀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600 잡았으니까 750. 그럼 타일이 좀 추가되잖아요. 그럼 800 잡아요. 아 저 문 900으로 가지 뭐. 900이면 그러면 다 하네. 문 100 다 했잖아. 그럼 그렇죠. 문 100 넣고 타일이 얼마 정도 잡는 거죠? 50 잡은 거예요. 타일은 50 정도 잡고 네. 그 그래서- 타일이 여기 들어간 타일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예. 순서를 생각해 보면 예. 싱크대 철거가 먼저예요. 철거하고 설치를 할 거잖아요. 그 텀이 있겠죠. 예. 그때 화장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과 타일을 같이 하니까요. 화장실 사장님 왔을 때 저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 싱크대에서 해주는 건 아닌가 보군요. 네. 화장실. 그것만 사이만 맞추면 되겠다. 만약에 그 텀이 좀 안 맞으면 예. 이 설치를 늦춰야 되는 거지. 아마 철거는 바로 해줄 거예요. 근데 설치가 조금 딜레이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면 설치를 조금 늦춰야지. 그럼 철거는 아무튼 빨리 알아서 해주시면 그때 타일 화장실을 올수할 수 있게끔 그렇죠. 잡으면 되는 거죠. 저 바닥도 보통 같이 해요. 아 바닥 타일 한 번에 3개를 이게 해야 되겠네. 별로 안 비싸거든. 얘를 떼고 하나요? 아니면 붙여놓고 하나요? 아, 저 신발장은 어차피 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네. 저거를 맞춰서 껴줄 거예요. 아, 그리고 저 그러면- 신발장은 매립이잖아요. 그럼 저 반대편 벽이, 방 쪽 벽이 신발장 등이야. 그러면 화장실과 주방과 신발장 타일 3개 한 번에 해버리고 싱크대 왔을 때 싱크대 신발장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놓는 게 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싱크대 사장님한테 통화하면서 저거 신발장. 까지 같이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등 같은 거는 도배하고 나서 선생님 마지막에 하면 돼요. 도배 후에 하는 걸로. 좀 매너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예. 도배 사장님한테 따로 부른 게 아니고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그 사장님한테 등 자재 사다 드리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은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난 그렇게 했어요. 그 사장님한테 생각해보니까. 그거 한번 물어봐요. 조심스럽게. 아, 이게 신뢰가 되는 건지. 그럼 뭐 이 품만 받고 해주실 수도 있죠. 뭐. 해주셨어요? 저는? 오래 걸리나요? 등이? 작업이? 사실 어렵지 않은 일이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품 더 드리고 하는 거죠. 그럼 내 생각 900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하면 좀 변수가 나오긴 하니까 변수까지 다 반영해서 뭐 그 정도니까 여기서 편차가 크게는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수 100, 싱크대 신발장 200, 화장실 200, 페인트 50, 초인종 도어락 30에 플러스 20 해서 600 치고 도배장판 150, 문 저기 100, 타일 50 요거랑 저기 아, 그리고 저거 문지방 제거해요. 문지방 제거요. 아 문지방 있나요? 아 그러네요. 화장실은 문지방 제거는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아, 화장실은 문지방 제거하면 안 돼요. 그죠. 아 물이 넘치는. 그렇지. 아 그러네. 문지방 제거는 어디에 요청을 하나요? 그 인테리어 사장님. 아.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인테리어 통을 안 맡기고 그냥 도배장판 따로 부르고 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도배하시는 분들이 도배 쪽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장판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렇겠네요. 거거든요. 깔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네.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서 이거는 뭐 제거하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싼 데는 뭐 2, 3만 원 하나 제거하는데 2, 3만 원에 해줄 거거든요. 그거까지 하면은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페인트를 선생님이 중간에 한다 그랬잖아요. 페인트 50은 그러니까 자재비 50이었긴 했는데 그거랑 50에 들어간 게 얘 네, 페인트는 등- 사실 자재값은 안 될 거니까 뭐 네. 10만 원이면 다 칠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면은 저런 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몰딩도. 몰딩 페인트까지 포함한 거군요. 이 몰딩 페인트 어차피 이거 제거할 거면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 네. 순서도 생각해보면 도배장판 하기 전에 전에 미리 제가 이렇게 쓱싹쓱싹 다 해야겠네요. 누수 잡으면서 그런 거는 선생님 시간 날 때마다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해도 될 거예요. 페인트 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지만 예. 그럴 때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고. 조심할게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예, 사실 같이 하는 거보다 혼자 하는 걸 좀 권장합니다. 선생님 생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다 그냥 다 좋아요. 네. 예. 커튼 같은 거 제거해버릴까요? 아, 이런 거 가만히 두고 사장님이 다 해줄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떼고 이런 거. 그리고 장판도 이렇게 걷어 놓으시긴 했는데 네.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반지하였으면 좀 말르라고 해놓으면 좋은데 근데 선생님이 이 장판을 걷어 놓은 이유가 첫날 입찰 받고 온 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누수물 이런 얘기 막 들으니까 막막한데 할 게 없는 거죠. 집 돌아가긴 아쉽고. 그래서 한번 영상에서 장판 항상 걷으시길래 따라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기가 살짝 젖어 있었고 누수 있었던 데가 네. 걷어 놓으면 좋을 거고 도배장판 하기 전에 당연히 바싹 마른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잘 해놨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드네요. 왜냐면 사실 이거 열었을 때 안 말라 있긴 했어요. 그럼 뭐가 잘했어. 조금씩이라도 여기는 좀 있었어요. 잘했어. 지금 바짝 네. 말랐잖아.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바닥 상태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 바닥만 봐도 너무 좋은 집 잘 받았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스님. 이 집이 가장 늙은 집이거든요. 저한테는 현재로서는. 그 인천 거보다. 그게 00년식일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예. 그 집도 괜찮고 저기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집도 거긴 엘리베이터가 있는 수준이니까 크게 걱정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러면- 작가님 여기로 불렀죠. 그래요. 여기 또 누수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요런 집에 저랑 같이 오는 게 당연히 저도 낫다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좀 긴장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크게 할 건 없다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스님. 그러면 수리는 이 정도로 네.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경기도 시흥 검호동 지상층 빌라고 연식은 96년식에 방 3개 화장실 하나 전용 면적은 17.89평, 18평. 18평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가는 9,372만 원. 9,372만 원. 요 물건이 세 번째로 낙찰받은 물건이니까 유주택자였고 대출도 잘 나왔나요? 76% 정도 받았어요. 그럼 낙찰가 대비 76%. 가격이 7,100만 원. 7,100. 그 정도면 훌륭하게 받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너무나도 잘 풀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또 느껴졌던 게 오늘 자서를 딱 하자마자 금리가 갑자기 0.8%? 0.8% 갑자기 내려졌다. 내렸대요.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 역시 될 사람은 자서를 하자마자 예. 금리가 떨어지는. 제가 자서했기 때문에 금리 떨어뜨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다른 사람들께 다 금리를 싸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서한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금리도 선생님 덕분에 떨어졌다는 느낌. 그렇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우리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든든하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선생님. 그래서 금리가 몇 프로 나온 거예요? 고정이 4.8% 그리고 변동이 5.6%. 그래서 저는 변동금리 5.6%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내지만 고정금리가 더 싸긴 한데 예.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당분간 조금 올라갈지 몰라도 길게 봤을 때는 떨어질 거다. 예. 선생님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작가님이 갖고 있는 대출들이 대부분 변동인가요? 대부분이 아니고요. 전부 다. 전부 다.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금리가 막 한 1, 2%씩 팍팍 네. 올라가가지고 약간 불편하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약간 여론이 좀 안 좋아지긴 했잖아요. 맞아요. 은행들 성과급 전치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좀 압박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기준금리는 올랐지만 대출금리는 떨어지는 감사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있네요. 선생님이 시작한 거를 너무나도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변동금리로 변동금리였습니다. 진행을 한 거고 요거는 명도가 다 된 거니까 잔금 실행은 수리하는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렇죠. 최대한 네. 늦게 납부하는 걸로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뒤 잔금을 납부하면은 아마 잔금 낼 때쯤에 바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예.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고 취업한 지도 별로 안 됐어요. 맞아요. 1년 9개월. 이 연봉도 낮지 않다고 생각은 좀 드는데 연봉이 재밌게도 저희 회사 연봉이 진짜 높아요. 초봉이. 근데 상승률이
낮아요. 아, 시작이 높구나. 시작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취준을 오래 안 했지만 네. 이게 취준 때 듣던 금액보다 되게 높은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역시 선생님 들어가니까 또 연봉 그게 올라간 거 맞아요. 아니에요? 저 들어오고 높아졌거든요. 진짜로. 제가 높였어요. 높인데 들어간 게 아니라 저 들어가니까 오 얘가 왔네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와. 저로 인해서. 되게 신기하다 선생님. 진짜 뭔가 잘 풀린다. 삶이, 무서워요. 인생이. 그거 맞아. 언제 안 그럴까 봐 무서워요. 그 느낌 저도 네. 선생님한테 좀 편승을 하면 그런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했던 일이 뭐냐면 예.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바로 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무서웠냐면 생각하는 게 항상 좋은 생각만 하지 않잖아요. 가끔 부정적인 생각 아니면 두려운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빨리 펼쳐질까 봐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오히려. 그래서 생각대로 펼쳐지는 게 너무 빨리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생각한 대로 잘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높으면은 5천 중반에서 조금 이렇게 위로 중반 입사하면 위로. 바로 이렇게 줄게 하는데 제가 그만큼 일을 했는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회사에. 괜찮다. 엄청 괜찮아요. 그렇게 연봉도 높은데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면서 선생님 왜 하는지 묻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관심이 갔는데 회사 어렵게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재작년이면 지금도 뭐 취업은 아니지만 그때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건 맞죠 사실. 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좀 수월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약간 잘난 척하는 건가 했지만 그렇진 않아요. 제가 잘나서 쉽게 들어갔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냥 남들이 다 이리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니까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 왜 이리로 안 와? 약간 나 이리로 가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얘기예요? 제가 일단은 21년 3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4월에 입사를 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21년 3월에 2월에 졸업했잖아요. 네. 그때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네. 원래는? 그렇죠. 근데 한 달 딱 밟았고 한 달 해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잘못 들어온 것 같다. 대학은 쉽지 않지.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차에 그게 3월이었죠. 딱 한 달. 한 달 동안 수업 들으면서 뭐 연구실에 이렇게 해보니까 그 상황이 별로다. 선생님도 공대인 거잖아요. 예, 컴퓨터공학과. 공대는 대학원 가는 게 약간 수월한 게 뭐 연구실을 그쵸, 조교하면 그쵸. 학교에 지원을 거의 주고 공짜로 그러니까. 다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 그래서 학비 공짜로 하기를 좀 높여보자라는 예. 생각이 사실 취업 다니니까 보통 저도 취업할 때 동기들 그런 친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저도 이유- 심지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이유보다도 그래요? 저희 과는 그래도 네. 컴퓨터공학과다 보니까 비교적 취업이 풀이 좀 넓은 편이에요. 맞네. 종류도 다양하고 학사 졸업해도 갈 때 꽤 맞네요. 많고. 근데 다양한 문화구나. 그렇죠. 근데 제가 가고 싶었던 건 데이터 쪽이니까 학사 졸업하면 대부분 개발 이런 쪽으로 가고 석사 졸업하면 데이터 쪽으로 가고 그래요? 박사 졸업하면 AI 이런 쪽으로 가요. 크게 보면 약간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렇구나. 이제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토목공학과도 학사 나오면은 시공사를 비율이 많고 석사 나오면 설계회사를 주로 가서 전문 분야가 좀 좁아지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개념으로 맞아요. 좀 생각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에 난 데이터를 하겠어 해서 자대학원으로 입학했어요. 학사인데 데이터 쪽으로 갔다는 거는 특이한 거네? 그렇죠. 지금도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 왜냐면 그렇죠. 나도 좀 비슷하거든요. 취업할 때 보통 학사 나온 친구들은 시공회사가 네, 많이 말씀하시는 빠지는데 저 같은 경우도 설계로 갔거든요. 예. 오, 그러네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적이 심지어 좋지 않았어. 예. 전략을 좀 짠 게 사실 있었거든요. 어떻게요? 예. 약간 예민한 얘기일 수도 예. 있는데 기관에서 청년 인턴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러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좀 상위 기관에만 지원을 좀 했어요. 근데 예. 들어가기가 되게 쉬웠거든요. 사람들은 그거 아무도 안 했어. 나는 거기로 간 이유가 뭐냐면 학교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학점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예. 그 사람들의 힘을 약간 이용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예. 난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았지. 그래서 취업한 게 사실 있었어요. 나는 학교에서 되게 잘한 편이었어요, 취업을. 예. 내 성적으로 갈 수 없는 회사를 갔었던 게 그때부터 약간 전공법이 아니고 변공법의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래. 네, 어떻게 보면 물론 많이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대학원을 3월에 입학해서 한 달 정도 다니는데 아닌 거예요. 이거 이거 잘못 왔다. 바꿔야 되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른 거 알아보는데 제 메일에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헤드헌터가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이렇게 다 온 거예요. 오. 처음에는 이제 계약직 다 누구나 안 보죠. 근데 2월에는 그냥 버렸어요. 바로 휴지통. 3월에는 제가 이제 3월에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이제 네, 대학원 아닌 것 같다 하는데 팀 이름이 좋았어요. 팀 이름이 되게 마음에 네. 들었구나. 느낌이 왔구나. 예, 팀 자체가 데이터 쪽이다 보니까 아. 근데 데이터 쪽이면 어차피 내가 잠깐 대학원을 옮기는 할 거면 지금 이 기간 동안 이런 데이터 팀에 가서 뭐 석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왔고를 보고 싶어서 그래 계약직이든 뭐든 좋으니까 그냥 가보자 해서 사실 계약직은 좀 꺼릴 텐데. 많이 꺼리죠. 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는 없어요. 그냥 솔직히 지금 제가 왔잖아요. 네. 그리고 듣고서는 한 명도 지원한 사람이 없었대요. 저밖에. 아무튼 제가 예. 그래서 전 딱 갔어요. 와. 근데 갔더니 근데 네. 들어보니까 예. 좀 비슷하다. 그쵸. 청년 인턴 그거 아무도 안 했거든. 오 비슷해요. 네. 계약직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오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대학원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니까 한 2년, 1년이든 그때는 1년 6개월인가 였어요. 그래서 그래 그동안 한번 하면서 커리어 쌓으면서 내가 그냥 돈 받으면서 하면 좋잖아 이런 생각으로 맞아. 갔죠. 네. 그래서 갔는데 나도 용돈 벌러 간 거였거든. 돈을 쓰는 일 차라리 거기서 취업 준비하자 이거였어요. 저. 맞아요. 한 2주 뒤에 바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되게 빠르게. 근데 그때는 계약직으로. 네, 계약직인데 돈도 엄청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팀장님이 네. 돈을 엄청 썼어요. 애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정규직 애들 신입 연봉에 300만 깎아서 준 거예요. 연봉에서 300, 월급에서 300 간 게 아니고. 그쵸. 연봉이 와. 이만큼 받으면 300 가서 주니까 저는 계약직인데 이만큼 받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엄청나네. 계약직인데 이만큼 준다고? 저는 또 일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네, 그때 맞아요. 갈아 넣었죠, 영어를. 그냥 재미로. 근데 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의하는 역할을 좋아하는데 하필 제 전임자분, 이제 육아휴직 가신 분이 강의를 하셨었어요. 이 플랫폼 활용하는 강의를 우리 회사의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그룹사 또 모아가지고. 회사들한테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 그룹사는 역할. 아니고 그 부문들의 데이터를 모았으니까 네. 우리가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너희 부문에서도 사람들 와라 한 명씩 보내라 과제처럼 제가 그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데이터 여기 다 있으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주제 있지? 여기서 뽑아서 써라. 가져가 써라. 내가 쓰는 법 알려주겠다. 이런 강의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원인데 차장 과장님들이랑 저랑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물어보고 완전 심지어 신입에서도 계약직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저보고 자꾸 그때 과장님이라 불렀어요. 저 사원이에요. 그래도 잘하긴 했다 보다. 네, 제가 왜냐면 가르치는 일 좋아하거든요. 수학 선생님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컴공을 졸업하지만 이 컴공의 지식을 갖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싶었었어요, 원래.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컴공 전공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딱 들어왔더니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래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딱 한 달 만에 숙지하고 사람들 불러다가 가르쳐줬죠, 과장님, 차장님. 그러면서 전사에 많은 분들이랑 알게 되고 지금도 회사에 돌아다니면 다 아는 분들이 한 명씩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있다가 저희 팀장님이 그때 그렇게 한 6월, 7월쯤에 갑자기 다른 건설사로 갑자기 상무로 팔려가게 돼요. 엄청 비싼 연봉을 받고 그러면서 저한테 귀띔을 이직을 하죠. 한 거네. 완전 이직을 하셨죠. 네. 그러면서 저한테 귀띔을 했죠. 너 나중에 갈 때 이쪽 신입으로 입사를 해라. 넣어라, 지원서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규직 제대로 넣어라. 그러면서 이쪽 팀장님한테는 얘 그냥 2년 동안 계약직 쓰다가 그 후에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실 저랑은 가려고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놓은 거죠. 저쪽으로. 근데 그러는 와중에 눈에 딱 그래도 들어왔구나 선생님이. 네, 제가 왜냐면 잘 했으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얘가 컴공 출신이라 데이터도 할 줄 알고 이 안에서 할 줄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교육만 하면 됐어요, 사실 계약직으로서. 근데 얘가 개발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가 비싸요. 엄청 비싸요. 빅데이터 중 유명한 플랫폼인데 우리나라에는 저희 회사밖에 안 썼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상무님 가면서 여기도 써야 되니까 인재가 해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또 몇 명 없으니까 너 내가 가져가서 쓸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용히 이렇게 일만 하다가 쓱 갈라 했죠. 그런 와중에 인사가 그걸 발견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팀장님이 저를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갑자기 다시 재입사를 하라는 거예요, 신입으로. 6개월 딱 됐을 때. 그래서 다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정직원으로. 네, 그게 당당하게. 네, 딱 계약직 6개월 끝나자마자 6개월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계약직 한 2년 잡았는데 6개월 하자마자 계약을 끊어버리고 정규직 와, 전환이 엄청나네. 아니라 네, 그냥 아예 재입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규직 전환하면 그거는 직급이 되게 안 좋아요, 사실. 저도 이제 알았는데 계약직을 근무하다가 2년 뒤에 정규직 전환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직급이. 근데 그래서 정규직으로 바로 입사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계약직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정규직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데 결정직 느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쵸. 근데 6개월 됐을 때 아예 계약을 해지시켜버리고 그냥 아예 넌 신입으로 새로 입사를 한 거다. 그래서 저는 입사일이 그 일로 잡혀 있어요. 그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없고. 그런 거 하반기로 잡혀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원래 제가 이 그룹에 있어서 이게 안 됐어요. 계약직 중간에 뭘 하는 거 자체가 안 돼요. 전환도 안 되고 뭐 재입사는 당연히 안 되는데 저 같은 케이스가
없었대요, 이래로. 잠깐 그룹을 벗어났을 때 이때 싹 열어가지고 저 끼워 넣고, 그래서 지금 4번이 막 꼬여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되게 취업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뛰어난 게 안에 아니었는데. 주어진 거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쵸. 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된 게 아니었네. 맞아요. 약간 저절로 됐다는 느낌도. 그쵸, 그쵸. 운이 진짜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났다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그렇죠. 나도 지금까지 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아이 절로 가야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 저 지금 집을 이만큼 낙찰받고 월세를 받고 있고 선생님 같은 분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도 이게 아 세상이 운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저는 또 약간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은혜라고 표현하죠. 아 그래요. 그 단어만 조금 그렇죠, 다른 똑같이, 거라고 예. 생각은 저는 조금 있어요. 사실 작가님 영상 보면서 저희 이런 개신교 쪽이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작가님이 갖고 있는 그 요소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처음에 맞아요. 그 항상 종교는 사랑과 감사. 나도 항상 사랑과 네. 감사. 이거 똑같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아 저분은 종교가 뭘까? 이 작가님 뭘까 했는데 제가 한번 가면 물어봐야겠다. 네. 아 저는 참고로 그랬죠. 무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도 되게 많았어요. 비슷한 이런 매칭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근데 제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서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오. 아, 이런 부분을 내가 개신교에서 느꼈다면 아 예수님, 하나님, 불교에서 느꼈으면 부처님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원이 딱 된 그쵸. 거죠. 대구부터 1년 5개월을 일한 거고 아. 정확히 말하면 아, 내가 주어진 업무만 한 게 아니고 범위가 넓게 내가 접근을 네.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 업무가 있더라도 나는 강의를 듣겠다. 이렇게 와전이 그죠. 좀 된 것도 있겠지만 맞아요, 사실 이게.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도 연차를 잘 내고 온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자꾸 어디 가니에요, 저보고. 다음 주 연휴잖아요. 그냥 쉬고 싶어서. 근데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티가 나요. 연차를 내서 가서도 하고 작가님과 또 얘기도 하고. 이런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되게 제 안에서는 큰 행운이라는 생각도 아유. 되게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이게 자꾸 선생님 종교인인데 자꾸 아유, 운에 대해서 얘기하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운 좋아합니다. 이런 운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그게 넘어와요. 뺏어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배가 된다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운과 선생님 운이 만나면 우리가 운이 강한 사람들이거든. 예. 이게 만나면 더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입사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게 회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런 가중에 신입 연봉이 700이 올라요. 갑자기 제가 들어왔기 의도치도 때문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유. 700이 오르고 제가 이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또 떨어지고. 와.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개신교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고 했어요. 저희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을 퍼뜨리라는 의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약간 비슷한 걸 수 있는데 복이 됐다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 때문에 아닐 수 있지만 아, 그래도 나는 선생님 때문이라고 생각해. 아유 그럼 그렇진 않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이라도 영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운이 좋은 사람이 라고 난 생각하거든. 난 사람마다 그 에너지와 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항상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 맞아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가장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딱 말을 했을 때 느낌이 안 좋은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 회사에 한 명씩 꼭 있잖아요. 선생님 아무리 근무 환경이 좋고 사람들하고 호흡이 좋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약간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예전에는 설득을 하거나 교합을 시도를 했지만 이제는 아예 멀리하는, 조심하는 방향이 예전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수월해져서 지금 삶이 조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회사 그 한정적인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볼 수 그렇죠. 있는 게 그게 나는 좀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선생님은 에너지가 훨씬 더 강력한 사람이니까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되게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면 제가 가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았어요. 약간 이 사람 별로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숨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좀 같이 해봐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안 좋은 코드가 맞아버려서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그때 많았어요. 나도 좀 그랬어요. 그래요?
나도 예. 이 회사 안에서 예. 아니 그거는 회사뿐만 아니고 나는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약간 따돌림을 당하거나 친구들이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나는 그런 친구들도 되게 잘 얘기를 나눴던 거 같고 회사 비슷해요, 안에서도 비슷해요. 좀 싫어하는 뭐 차장님 뭐 부장님이 있었거든요. 그죠. 난 그런 사람하고도 잘 얘기하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불편한 기분을 느낄 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되게 비슷한 사람이었구나, 선생님. 네. 좀 묻어가도 되죠? 당연하죠. 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물론 투자 방향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삶을 사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방향대로 투자도 될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땅땅땅 맞아서 일로 온 거지. 그게 나랑 맞는 투자거든. 그쵸. 맞아요. 그게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맞아. 근데 솔직히 여기서 잠깐 끊어서 이제 약간 주제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좋아요. 그럼. 작가님이 네. 남들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잘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길을 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남들이 보지 않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게 좋은 투자예요. 계산해봐도 그렇죠. 네, 이게 훨씬 좋은 투자라는 생각이 저는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또 엄청 빠른 사람 아니야. 계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걸어다니는 컴퓨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저거 로봇이래요, 자꾸. 로봇. 그러는데 제가 계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계산을 해봐도 뭐 남들이 보지 않고 좋고 떠나서 이게 그냥 좋은 투자예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그래요. 네. 나도 나름 난 선생님 정도는 아니겠지만 나도 기본적으로 공대 나온 사람들은 좀 계산 숫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당연히 이거 숫자 보고 하는 거지. 그쵸. 사람들은 겉을 보고 하는 거야. 그쵸. 숫자를 봐야지. 그쵸. 그러니까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네. 그냥 그거를 내실을 정확히 알아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내실을 보지 않고 겉을 보는 거라고 난 생각하고 이걸 자꾸 팔아먹을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이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주로 영상에는 남들이 보지 않는 방향으로 난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작가님 영상을 접했을 때는 저도 좀 그랬거든요. 제가 제 길이 그랬잖아요. 그러네. 저는 입시 때도 그랬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수능도 거의 안 좋았지만 수능을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수시가 돼버려서 저 때 하필 최저 등급 이런 게 떨어져서 그냥 논술만 잘하면 들어간대요. 저 공부를 다 안 하고 수학만 했거든요. 근데 저 입시할 때 갑자기 최저 등급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수학 잘 봤더니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들어오고 입사도 되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방향을 제가 걸었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지만 남들이 가는 길도 저는 좋아해요.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죠. 남들이 보지 않는데도 저는 편견이 없어요. 저는 저를 이렇게 정의해요.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남들이 보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노력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요. 진짜요. 그럼 맞네요. 전 저를 그렇게 단어를 정의하기로 했거든요. 선생님한테 네.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다. 배우는 느껴지는 게 것도 아니라 같고. 작가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근데 그거를 단어로 명확히 정의를 해야지 내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구체화를 그 방향으로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그거를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네요. 그럼 나도 하나 얻게 된 거죠. 분명히. 그쵸. 그러면 선생님 잘 알겠지만 내 영상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야기 보따리가 하나 더 생긴 거지. 그쵸. 나 이거 계속 써먹잖아요. 알죠. 그쵸. 자꾸 써먹으니까 선생님한테 또 배운 거죠. 전 그 문장을 완성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블로그에도 하나 올렸죠. 편견과 황금 이러면서 하나 올렸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황금이 있는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남들이 그렇죠. 보지 않는 맞아. 대부분 없는데 맞아. 남들이 보지 않는 곳 어딘가엔 황금이 있다. 이렇게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도 다 보면 어딘가에 황금이 분명 있다. 근데 대부분이 남들이 보지 않는 길을 안 가니까 그 황금을 놓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다 보죠. 남들이 가는 길도 보고 남들이 보지 않는 길도 봤을 때 근데 가끔 들어가 보면 황금이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죠.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 제 효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항상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수업할 때도 그렇고 아마 영상도 많이 보셨다고 그쵸. 하니까 영상 안에서도 저도 맨날 내 거 편집을 하니까 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알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입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맞아요, 많이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치우치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 편견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나만 그런 건 당연히 아니거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거든. 맞아요. 선생님도 그 컴공에서 그 데이터 쪽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게 자꾸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인지를 못해요. 내가 이쪽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걸. 그거를 자꾸 내가 인지를 자꾸 시키는 것 같아요.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선입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꼭 이게 아니고 이것도 맞을 수 있어를 자꾸 열어두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치우치기 쉬우니까. 작가님 항상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열어두신다는 걸 맞아요. 그러니까 닫혀있기 쉬운 사람이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선생님한테 하나 깨닫고 가는 것 같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2시에서 만나는 거고 선생님은 자기 집에서 2시에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막 나는 상사는 아니니까 알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화가 사실 안 났다면 거짓말이지. 누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디 몇 시 이렇게 정확히 또 안 했으니까 그래 내가 뭐 실수했을 수도 있지 뭐. 제가 그러면- 실수했죠. 아니. 그러면 그때 도서관에 가서 예. 책을 이렇게 줘. 그래서 또 거기서 좋은 문구들 많이 오, 느끼고 선생님 다행이네요. 덕분에 다행이네요. 그럼요. 그럼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좋은 것도 사주신 거고. 아닙니다. 제가 세 잔 사드리려 했는데 그건 좀 킵해 놓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제가 감사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 마음이 가는 쪽으로 어쩌면 마음이 좀 편한 쪽으로 행동했더니 알아서 잘 풀렸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미래를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현재를 계속 이렇게 살았지. 그쵸. 그랬더니 다들 막 미래는 길이 뻔하니 보이니까 선택지들이 지금도 사실 조금 위험한 게 이것도 낙찰 받고 제가 미래를 막 걱정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남은 돈이 얼마지? 이런 거 했으면 입찰을 못 했어요. 왜냐면 알아보니까 제가 그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했는데 낙찰 딱 받고 왔어요. 그래서 네. 통장 잠깐만 돈이 없는 거예요. 누나 돈 있어? 있어 빌려줄게. 그래 나 이자 2배로 쳐줄게. 그래서 빌렸는데 이게 이릇 또 없는 거예요 돈이. 작은 누나 돈 있어? 있어. 이건 좀 위험한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말고도 항상 뭐 취업도 그렇고 입시도 그랬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려고 보는데 지금 취업할 때가 됐네? 있길래 이거 선택했더니 되게 좋은 길이었고 또. 근데 그 가족 얘기가 나와서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자할 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 투자하면서 부모님 돈을 뭐 빌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부족하면 좀 빌려야지. 어차피 우리가 1, 2억 빌리는 게 아니고 그쵸. 뭐 500, 1000만 원? 그렇지. 예. 진짜 많이 빌리면 2천 빌리는 거야. 우리는.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아버지나 엄마, 할머니 약간 기댈 곳이 있다는 거가 정말 큰 힘이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네.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은혜가 깊은 사람. 은혜라고도 하고 뭐 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복이라고 네. 해도 되죠? 다 좋습니다. 저는 뭐 크게 단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느낌의 그렇죠. 단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빌릴 때 그냥 빌리냐? 마이너스 6% 쓰냐? 나 12% 줄게. 1000 빌려주면 나 월 10씩 꽂아줄게. 그럼 누나들도 어차피 남아있는 거? 빌려주면 돈 나오니까 저한테 빌리고. 저는 제 대출 한도에 안 걸리니까 그렇죠. 이거 써가지고 넣어놓고 사금융으로. 네, 어차피 보증금 받았을 때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대출 다 받고 제 마이너스만 받아 줄 거니까. 그렇죠. 당장은 선생님 뭐 차 산다고 돈 빌려줘. 그쵸, 뭐 그쵸, 여행 갈 아니죠. 거니까 돈 빌려줘.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그런 돈이랑은 조금 다르고 진짜 단기간 수리하고 세입자 받기 전까지 길이야 두세 달. 그 기간이니까. 근데 이럴 수 있었던 것도 누나들이 저한테 이제 설에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이거. 왜냐면 제가 이미 영상을 4년치를 봤잖아요 작가님 거. 이미 빠삭해요. 물론 수업 듣기 전에 그걸 한번 쫙 읊어줬더니 야 나도 그거 할래 이렇게 막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 빌려달라 할 때 써. 잠결에. 어떻게 잠결에. 하고 있는지 아니까. 네, 아니까 당연히 너 뭐 하는데 쓰는 당연히 물어보죠. 근데 그렇죠. 그날은 임장 온 날, 바로 입찰 전날. 딱 임장 다 보고 이거 괜찮다. 근데 돈이 없네? 바로 밤 12시에 누나 전화해서 큰 누나한테 내일 보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 신뢰를 이미 줬다는 거죠, 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게 많네요, 선생님은. 제 힘으로 한 이 게 환경적인 없어요. 것도 네.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맞아요. 선생님이 되게 많이 도와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니까 제가 이렇게 대면하면서 있는 거지. 이게 또 선생님이 만약 내 나이가 됐을 때 생각하면 이제 만나지도 못할 에이 무슨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느낌이 사람이 들어요. 돼도 작가님은 저의 인생에 이 점프를 한번 시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전 여기서 한번 점프를 했거든요. 이번. 그렇게까지 말씀을 요새 너무 행복해요. 딱 제가 어제 보여드린 포트폴리오를 딱. 네. 나에게 마이너스 3억을 알려주신 분이다. 지금 저는 마이너스 없이 항상 대부분 지금 20대 저 같은 또래들은 다 어떻게든 200, 150 이렇게 막 투척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거 답이 없는데? 뭐 5천을 모으라는데 답이 없는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봉이 5천이 넘는데도 그래도 답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또 교회 헌금도 많이 내지만 또 섬김비 이런 걸로 또 따로 빼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복을 많이 주셔도 아무리 모아도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다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저 투자 완전 너무 땡큐인데 해가지고 영상을 그걸 발견한 날 바로 4번을 돌려봤죠. 이게 뭐지 이게? 내 인생에 이런 영상이 이러면서 4번을 돌려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관심도 갖게 된 거야. 알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려기보다 자연스럽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좀 도달한 거라고 생각도 되게 드는데 그쵸. 연봉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나이대에 비해서는 좋은 회사를 또 들어갔는데 왜 이런 투자까지 또 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약간 제 인생의 연장선을 봤을 때 제 완전 끝 목표는 한 2년 전쯤에 생긴 꿈인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까 네. 시작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하네. 시장 가지고 안 되죠. 물론 사실 시장만 해도 너무 감사하겠지만 대통령인데 그래서 제 인생의 그래프를 이게 한 3단계로 봤을 때 지금 1단계로 보면 이 중간에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선택한 이유도 개발로 안 가고 데이터로 한 이유가 편견 없이 데이터를 모아서 설명하는 이런 직종이니까 비교적 이런 정치나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개발만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사용하기 좀 어렵지만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취합하든 그걸 설명하든 뭐 가공하든 이런 사람이면 비교적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되겠다. 맞네요. 제 꿈이랑도 감성, 뭐 말 같고 이런 건 싫어하거든요. 네. 데이터를 가져와라. 데이터가 증명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걸 온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 논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고 그래서 제 목표는 이거였어요. 이 회사에서 임원이 돼서 이제 임원 한 줄 찍 긋고 나와서 그 명함을 갖고 이제 정치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 엔드 이미지를 위해서. 근데 이거 딱 회사 몇 번 다녀보니까 임원 되는 게 쉽진 않겠구나. 그리고 보면서 별로 임원들이 그렇게 좋은 삶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작가님 영상을 보면서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편견 없이 사람들은 편견 없이 다 임원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전 반대로 편견 없이 보니까 그렇게 좋은가가 좀 이렇게 느껴지게 하고 오히려. 가기도 어렵겠다. 그런 와중에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굳이 임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 지금 연봉만큼의 소득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점프할 수 있겠다. 정치권이든 뭐든. 근데 물론 이걸 이제 하면서 좀 중간 꿈이 생겼어요. 이렇게 월 수입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이 회사를 끊을 수 있으면 이 소득을 갖고 이제 카페를 하나 차릴 생각이고 그 카페 이후에 이제 정치로 갈 생각으로 이렇게 두 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임원에서 정치로 간다는 거는 임원직이나 수입이나 이런 거보다 사회적인 약간 권위적인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카페 사장. 근데 그 카페는 이제 매치가 좀 안 돼요. 지금. 약간 그 카페는 잠깐 무시하시고 그 수입을 만들어 놓고 네. 바로 정치로 갈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렇죠. 예. 근데 넉넉한 사람인 상태로 가면 더 좋으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예.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지 않았거든요. 진짜요? 의외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아예 생각은 없어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약간 다주택자. 저는 이길 수 있어요. 다주택으로 시비 걸면 그렇죠. 바로 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주택자가 무슨 잘못이냐 그건 쪽으로 아니지. 그때쯤이면 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싸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논리로 싸우고 본질로 싸우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렇죠. 준비를 그냥 해가야겠죠. 주택이 많고 대출이 많다. 그냥 월세를 많이 받는다는 자기가 노력해서 그쵸. 한 부분인데 그거는 대중이 봤을 때는 이미지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거 한 4, 5년 전쯤에는 약간 선망이었어요.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다주택자. 부럽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지가 지난 정보를 지나오면서는 되게 안 좋아졌죠.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저는 그게 좋은 건데요? 장점이 네. 있을 수도 그러네요. 있죠. 예. 근데 이게 지금은 그런데 선생님이 정계로 진출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그렇죠. 사실 정계는 그냥 꿈이긴 하지만 아무튼 소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정치든 카페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나누기 위한 카페라서 수익을 바라는 카페는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맞아. 그게 어떤 거냐면 기독교 안에 제가 교회를 네네. 다니잖아요. 네네. 기독교 안에서는 돈을 약간 솔직히 악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일부. 그럼요. 밖에서는 또 기독교를 되게 돈 밝히는 조직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게 되게 안 맞아요. 난 사실 아까 종교에 대한 선입관이 있다는 게 네. 정확히 그 부분 이거죠.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 보는 거랑 내부에서 이 발생한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외부에서는 아유 저 기독교 뭐 돈 세금도 안 내고 뭐 이렇게 막 지적하고 이러고 반대로 안에서는 목사님들이 돈 얘기를 안 하는 게 약간 악처럼 솔직히 그리고 돈 얘기하면 뭐 헌금 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야 돈 밝히나? 그렇죠, 밑에서 또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그러네. 이중적이에요. 어느 교회는 이제 강남 되게 좋은 교회는 외제차 있지만 모닝을 끌고 온대요. 그럴 수 있죠. 참 이중적이에요. 저는 이중적을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카페는 무슨 카페냐면 완전 솔로몬 아시죠?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솔로몬이 엄청 부자였거든요. 네. 엄청 솔로몬 같은 궁전 카페를 짓고 네. 말씀을 땅땅땅땅 박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완전 황금 번쩍번쩍이는 카페에 말씀을 박아놔서 이건 약간 두 가지 의미예요. 교회도 돈 좋아한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이걸 또 보여주고 반대로 이게 또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자꾸 돈은 약간 악이야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말하니까 돈을 벌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가 이게 제가 다 꼬치꼬치 물거든요. 사람마다 니 뭐 하고 싶어 꿈이 뭐야 하고 이 돈이 아무튼 자기들도 알아요. 이 돈을 나 돈 좋아요라고 밝히기 싫고 근데 이게 저는 그걸
깨주고 싶어요. 돈은 정말 좋은 곳이고 도구로서 되게 쓸 곳이 많다. 이걸 그렇죠, 좀 그렇죠. 알려주고 싶어서 맞아, 맞아. 이 두 개 다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드네. 그리고 거기서도 나랑 좀 공통점을 발견한 것 같고, 나도 항상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 항상 많이 물어보거든요. 꿈에 대해서, 그죠, 하고 그죠. 싶은 일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잠시 미뤄두고 생계를 힘써야 되는 게 그게 좀 가슴 아프다는 생각도 저도 조금 있어서 그거를 돈을 도구로 삼아서 발판으로 삼아서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나는 가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생업을 지속을 하다 보면 자꾸 돈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아서 맞아요. 이거 역시도 한 번씩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한번 쉬었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또 하고 계셨고요. 네, 제가 네. 아주 교회 안에서 경제 이런 걸로 뿌시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또 몸소 또 보여주려고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그럼 내가 자본주의의 끝에 서 있다는 이 경매까지. 그렇죠. 경매로 잘해놔야 돼요. 그래서 작가님의 조언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물론 이제 점점 빈도는 줄겠지만 요것도 아주 광고하기 좋죠. 저의 철학 이런 거를 좀 하기도 맞네요. 좋을 것 같아요. 수단이. 네. 결론적으로 이 투자에 왜 왔냐 하면 제 꿈이 일단은 뭐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부자예요, 부자. 근데 그 부자가 아마 첫 강의 때 말씀드렸겠지만 저의 부자의 기준은 뭐 100억 아파트에 살고 뭐 1000억 아파트, 뭐 10억 아파트가 아니라 나눔에 있어서 쪼들리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는 부자거든요. 제가 헌금 내지만 제가 취업했을 때 기도를 제가 함부로 잘못 드려가지고 약간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약속 이런 느낌으로 네네. 서원한다 하는데 네네. 저 여기 붙여주시면 헌금 말고 30만 원씩 제가 이거 따로 떼가지고 이거는 제가 섬김에 쓰겠다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 딱 들어오면 뭐 헌금, 뭐 공과금 다 나가고 섬김비도 따로 나가요. 계좌로 따로 해서 이 계좌는 제 돈이 아니에요. 제 계좌에 있지만 뗐잖아요. 이 카드로는 그냥 마음껏 긁는 거예요. 뭐 사달라 하면 긁고 뭐 누구 갑자기 힘들어졌다 하면 주고 이런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봉도 갑자기 올려주시고 이것도 하고 갑자기 작가님도 소개시켜 주시고 제가 돈이 필요하니까 제 부자로 가는 목적에 가는 길목에 이게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 부분도 사실 이거 좀 묻어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당연하죠. 나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금액 여부에서는 선생님보다 훨씬 적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넉넉하고 부자로 만들 이런 거 말고 나는 분명히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예. 자본주의 안에서 혜택을 분명히 받고 있고 행운이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지는 그쵸. 못해 한 거는 분명히 맞잖아. 그러면 환원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소액을 되게 오래 하긴 했어요. 예. 근데 나는 되게 공감이 돼요. 그거를 점점 늘리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된다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 저도. 그쵸. 내가 잘 되려고 더 환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말은 맞잖아. 대부분 반대로 말하죠. 그렇죠. 내가 잘 되고 환원해야지. 예.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많이 해야 더 잘 되는 거라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 그거 늘리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면 이게 우리 특히 현금 흐름 투자자들의 약간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일회성으로 큰 돈이 나가는 건 스트레스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뭐가 스트레스냐면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게 스트레스예요. 10,000원이 나가더라도 이거 평생 나간다. 이게 난 더 훨씬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뭐 1,000,000원 1억 나가는 거보다 10,000원 계속 나는 이게 더 무섭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고정적으로 종교 단체에도 하고 그렇죠. 헌금도 하고. 그것도 예. 하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월급이 이만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쉬운 거는 그쵸.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또 수업하면서 되게 인상이 남았던 게 우리 우연찮게 또 수업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수업을 그죠.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죠. 큰 또 선물도 받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잠도 못 자고 막 왔었잖아요 선생님이. 나 너무 인상에 남아가지고 진짜 특이한 사람이구나 라고 난 사실 되게 생각했거든. 잠을 못 자고 다녀? 잠을 거의 못 자고 왔었어요 그때. 뭐 준비한다고 그 햄버거랑 뭐 맞네요. 맞아요. 뭐 2시간 자고 왔다 그랬거든. 한 3시간쯤이었어. 2-3시간. 맞아요. 네, 원래 잠 안 자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때 네. 유독 못 자고 온 거죠. 맞아요. 여자친구 어머니랑 입으니까 좋은 데 가려고 이렇게 했나 했더니 여자친구랑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그때가 이제 1년 2개월쯤 되던 시기인데 네. 처음 만났을 때 11월에 만났어요. 더 전에 11월. 그래서 12월 때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뭘 하면 좋을까? 저희 개신교의 사람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행사 아니에요? 가장 크죠. 가장 크기도 한데 이게 참 애매해요. 이날 뭘 해야 될까가 저희는 되게 교회가 바쁘지 않아? 바쁘기도 한데 뭐 저는 교인이니까 네.
원래 의미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근데 저희 예수님 태어난 날인데 우리가 막 뭐 좋은 데 가고 하는 게 좀 애매한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 보통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난 당연히 놀러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이제 여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 1개월 됐을 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했을 때 제가 꿈꿔왔던 게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네.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찾아가자 이런 생각을 해서 예전에 대학교 때 알바할 때 광화문을 좋아했거든요. 네. 광화문을 알바했을 때 거기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죠. 그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분들, 반지하도 반지하지만 지하철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못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선물을 주고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날 수 있게끔. 물론 저도 알아요.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알고 그분들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맞지만 그분들 노력 안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가장 힘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 안에서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선물이랑 말씀도 껴주고 저희 개신교인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기 위한 선물은 그런 식으로 넣어 꼬아놓는 거예요. 이걸 전달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안에 전도거든요. 이런 걸 여자친구랑 그때 한번 했고 그 다음 연도인 작가님과 수업하는 시기 때 그때도 또 그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서 했죠. 그 잠도 못 자고 준비해가지고 수업 끝나자마자 달려갔죠. 가서 광화문 갔다 거기는 약간 사람이 없어서 서울역. 서울역으로 또 가가지고 서울역은 너무 재밌게. 전 그날 또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날 무슨 꿈이 생겼냐면 내 꿈은 뭐 네. 카페고 대통령이고 있는데 이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을 명도하는 것이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물하는 준 행동이 뭐 작은 걸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의미 크게 보는 게 거기 말씀이 껴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되게 말씀이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어쩌면 이 말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바뀔 수 있다. 내 목적은 뭐 서울시장 뭐 대통령 안 돼도 서울역을 명도해보자. 그런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 정도면 인생 되게 잘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거는 뭐 정치 아니어도 제가 언제든 할 수 있고 약간 자본이 바탕이 되면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런 꿈이 하나 생겼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되게 일관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사실 전 되게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자꾸 바꾸는 사람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게 있고, 근데 선생님은 주관과 소신이 되게 명확하니까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일관성 있게 뭐 중간에 당연히 선회하고 뭐 우회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저쪽으로 가야겠구나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그게 꼭 구체적으로 뭐 정치인이나 맞아요. 아니면 진짜 돈을 뭐 1,000억을 번다거나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간다면 이거는 정말 보람찬 인생이고 내가 잘 살았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그래서 이 투자랑 제 꿈이랑 부자 나누는데 쪼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려면 월 수입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100억 집에 산다 해서 월 수입은 이자 내고 이러면서 더 오히려 더 쪼들리게 돼요. 제 입장으로는 100억 집에 살면서 이자 내면서 남한테 나누지 못한 사람은 거지거든요. 근데 전 그런 거지가 아니라 부자. 그러려면 월 수입도 빵빵해야 된다. 그러려고 이 투자랑도 너무 결이 많아서 선택하게 됐는데 이게 말이 길어졌네요. 이 투자를 선택한 이유가 결론은 꿈도 막 꿈이고 이런 계산 좋아하기도 하고 잘 맞는 거네 선생님한테. 네. 그래서 이걸 점점 늘려가면서 수입을 늘려가는 게 저로서의 부자로 가는 길이 정확히 맞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고 열심히 달려가고 그 있어요. 방향이라면 나는 잘하신 잘 거라고 왔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때 감히 제가 먼저 조금 밟아보셔서. 경험을 그렇죠. 해본 바에 의하면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상황 안에서. 제 꿈에 대해서 제가 살아온 길을 했을 때 이게 연장선에 딱 이어져요. 이 투자법이. 그러네요.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와 주셨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진심이에요. 아닙니다. 난 나이는 나보다 12살 어리는 띠동갑 동생이지만 진짜 생각은 훨씬 나보다 그렇죠. 성숙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한 수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더 선생님이 딱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뭐 나이도 그렇고 사회생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무주택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이 한 채 있었다고. 한 채 근데 있었죠. 그게 선생님이 했다기보다 어머님이 도와준 부분이 있었다. 그쵸, 근데 그 부분을 보고 또 느낀 게 있었다. 맞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건축가시죠. 건축과에서는 제일 그래요. 사람들이 선망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제일 꽃이라고 하는 직업에서 오래 일을 또 하셨는데 선생님 아버님이 돈도 잘 버셨는데 약간 원망스러운 부분도 조금 있었다라고 맞아요. 좀 하셨던 것 같아서. 아버지가 이제 건축 설계사도 차리시고 한때 엄청 되게 잘 나가셨나 봐요. 그랜저 2000년대, 타고 2002년. 다녔다고. 네. 저는 그때 그 그랜저가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 네, 2002년에 샀대요 아빠가.
그걸 20년에 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못 파는 거죠. 그때 그 그랜저가 한 4천만 원 주고 샀대요. 2002년에. 와 진짜 비싸다. 2002년에 4천이랑 지금 뭐 5, 6천 할 텐데 2002년에 4천이면 부자잖아요, 그렇죠? 차를 4천 쉽지 않죠. 그니까요. 아파트 좀 못생긴 아파트도 살 수 있었을 건데. 아, 우리 아파트는 있으니까 차나 사자 해서 긁었겠죠. 뭐 그때 당시에는. 아, 근데 이게 아빠가 볼지 모르겠네. 제 영상을 아빠한테 공유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2002년에 그랜저를 사셨어요. 아버님도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아들의 생각을. 아, 예, 그렇죠. 네. 요새 봤을 때 그 그랜저가 그렇게 비싼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요새 이미지랑 그때 그렇죠. 이미지랑은 좀 다른 것 맞아요. 같긴 해. 그것도 그렇고 엄마는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너희 아빠는 부동산 이런 걸 전혀 안 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때 차도 사고 뭐 그래서 엄마가 이걸 다 하고 있다. 어머니 그래서 뭐 월세 이런 거 한두 개 이렇게 또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고 있고 엄마랑 큰 누나랑 작은 누나랑 저가 이 돈 버는 이 부동산 주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아빠 빼고.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제일 일에 관련된 사람은 아빠인데 그러네. 집만 지으시기만 하고 남의 부동산? 집만 지어준 거네. 다 지어주고 아, 관심 없어? 난 다 지었어 이거죠. 취업을 하든 뭐래도 아무도 부동산인 것 같은데 아빠는 관심이 없고. 아버님은 젊으셨을 때는 수입도 좋으셨고 본인 집도 일단 하나 갖고 그렇죠, 어떻게 계시니까 보면. 굳이 하나 이 정도의 일을 열심히 그죠, 사명감도 분명히 있으셨을 맞아요. 거니까 또, 아니 네. 난 이걸로 돈 버는 거는 난 이것만 하면 되지 요거는 그래 관심 없어 배제했다는 생각 조금 드네요. 아마 건축사를 찾으셨기 때문에 또 이 바쁘신 직원들 것 돈도 주고 하면서 비싼 그렇죠. 금리도 많이 썼대요. 뭐 듣기로 그러셨구나. 20%대도 있었고. 어머니가 부동산 쪽에 이제 이런저런 투자도 하시고 재작년 20년, 21년 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아 너의 명의로 그러니까 제 명의죠. 너 명의로 요새 우리 집 주변이 재개발 잘 되고 있다. 거기 빌라 괜찮은 거 있는데 선생님은 서울 서쪽 부근에 예, 거주하시는 양천구 쪽에 있고 거기서 이쪽에 요새 엄청 재발되고 있어서 야 저기 빌라는 1억 2억짜리 갑자기 5, 6억이 됐더라 재개발되면서 이제 못 산다 하면서 급매로적이 나온 데 있는데 싸게 해도 되냐 하는 거예요. 저보고. 권유를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집값 계속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이미 올랐을 때죠 사실 정확히 그렇죠. 말하면 20년, 21년 요쯤이니까 뭐 그래라 해서 왠지 엄마가 이미 그 마음은 있고 저한테 그로부터 한 몇 개월 전에 좀 전입을 미리 좀 해라 다른 데로 해서 전입도 쓱 이렇게 해놓고 엄마가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다시 진짜 되기 싫으니까 전입하라 해서 했더니 너 명의로 해야 돼서 뭐 도장이랑 뭐 이것도 달래요. 전 되게 찜찜했죠. 제가 열심히 5천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 꿈은 그때는 5천만 원을 벌써 갭 투자를 하자였어요. 그 당시 때는. 근데 엄마가 먼저 뭘 하겠대요. 네네. 진짜 그래서 엄마가 해왔어요. 돈 5,500과 전세자 1억 천을 갖고 한 1억 7천 정도 되는 빌라를 매매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딱 주고 뭐가 찜찜했죠. 갭 투자를 한 거죠. 갭 투자를 하신 거죠. 거의 찜찜했죠. 2억 가까이 되는. 그쵸. 그래서 찜찜했지만 그래 뭐 언젠가 되겠지 하고 기다리면서 그래도 제 돈을 일단 갭 투자하려고 모았어요. 돈을 쭉쭉쭉 모으다가 반도 못 모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리 해도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 때문을 떠나서 그냥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죠. 솔직히 말해서 200씩 모아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아니 그 잘 나가는 유튜버 분들 막 갭 투자로 성공하셔가지고 막 70억 100억 자산 가진 분들 유튜브 1시간짜리 들으면 50분 막 잘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마지막 5분 때 일단 5천을 모으시라. 아니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 무책임하다 표현하면 죄송스럽겠지만 쉽지는 않은 돈인데 그 5천 너무 쉽게 얘기했다. 쉽게는 아니었겠죠 물론. 솔직히 현실적으로 5천을 모아야 되긴 하니까. 네. 근데 그 5천 모으려고 기다리면 또 2년 뒤에 딱 가요. 2년 한 6개월 돼서 2천씩 200씩 모아가지고 가면 일단 1억 정도 모으시라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모으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러는 와중에 작가님 영상이 딱 대형 유튜버 게스트로 초대했을 때 딱 뜬 걸 딱 보고 4번에 돌려보고 이거다 저놈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라 그러네. 맞도 그쵸 돈이 없었는데요. 딱 내 거다. 그리고 나는 뭐 그런 것보다 월 수입 딱 이거 내 거랑 맞다. 그리고 뭐 돈도 그렇고 직장도 다니면서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제가 또 그걸 좋아했어요. 제가 숨만 쉬고 돈 버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 매크로를 만들어가지고 걔가 월 30만 원씩 저한테 벌어다 줬어요. 대학생 때. 네. 걔가 또 자동으로 그런 거를 또 경매장에서 했구나. 그 매크로가 자동으로 경매장에서 싸게 사가지고 네. 그거를 조립해가지고 비싸게 올리는 이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유명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게임 안에서 저의 코딩 저같이 그냥 코딩들이 돌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AI죠. 멍청한 AI지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해서 이렇게 딱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 쪽을 아예 모르니까 그런 네. 거 했다 그러면 되게 대단해 보여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건 게 이게 컴공과 애들이 코딩을 짜도 게임에서 잘 접목은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게임도 좋아하고
이런 개발도 아니까 이걸 접목시켜가지고 매크로를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발생시켰죠. 그러면서 팔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자동으로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것도 되게 딱 맞잖아요. 그렇죠. 숨만 쉬면 이렇게 월세가 이렇게 벌리는 저랑 아주 딱 맞죠. 어차피 제 매크로 하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것도 맞고 코딩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저의 똑같은 노동력이 들어갔죠. 그렇죠. 네. 알아보고 정리하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갭 투자로 가려다가 선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 그 갭 투자한 게 지금 오히려 짜증이 나죠. 그냥 내가 팔아버려서 이 손업을 그냥 내가 가져버려서 이걸 해버릴까. 아니, 대출도 뭐 안 받았고 엄마한테 제가 그래서 이걸 딱 수업 듣고 엄마 딱 새벽에 앉혀놓고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1시간 정도 채찍질을 했죠. 그래도 엄마가 엄마와 이렇게 꺼리낌 없이 대화를 많이 하신다를 이렇게 가감 없이 표현해 주신 그렇죠.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막 했다는 건 아니지만 엄마 이렇게 소액인 거는 1억 천의 그 전세자는 2%를 받고 살고 있어요. 전세 이율을. 차라리 제가 1억 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했으면 왜 전세자 좋은 행동을 다 하고 있냐. 빨리 이거 대출 알아봐라 시켰더니 이 대출이 쉽지도 않고 막. 쉽지 않죠. 첫 번째 집은 약간 갭 투자 쪽, 지금부터는 이제 제 꿈대로 제 꿈에 맞게 투자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심스럽게 생각 드는 거는 어머님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선생님이 생각을 명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어머님 덕분에 한 그 서울 서쪽의 빌라를 갭 투자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대비가 뭐 아직 이게 월세 발생하진 그쵸, 않았지만 이거는 계산한 범위 안에 웬만하면 들어올 거거든요. 그거랑 따졌을 때 갭 투자가 안 좋다기보다 나랑 잘 방향이 안 맞고 맞-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인생의 지향점에서는 이 투자가 나랑은 좀 맞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니까 갭 투자도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한테 말했죠. 이 5천은 누구 거냐? 내 거냐 엄마 거냐? 명확히 하자. 왜냐면 저는 그거 중요한 카드를 날렸잖아요. 1주택, 무주택, 그 당시 때 엄청 히든 카드. 그 시점에는 무주택자가 엄청난 카드를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그걸 날려버렸으니까 이건 누구 거냐? 제 쪽으로 좀 넘겼죠. 명확히. 그렇다면 더 감사하죠.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엄마. 선생님하고 오늘 얘기하면서 내 생각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고 나보다 더 나은 부분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죠. 아유 진짜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어쩌면 나랑 아예 다른 삶을 살았던 건데 이런 마음을 옛날에는 안 먹었는데 이렇게 마음 먹고 나서 내 나름대로 되게 잘 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삶도 이렇게 사는 게 맞겠구나라고 내 안에서는 결론을 낼 거잖아. 근데 다른 삶을 살았던 선생님도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근데 선생님도 얘기만 들었을 때 대학 가고 취업하고 투자하고 한 게 너무 술술 잘 풀리니까 그럼 나는 또 하나의 증거를 찾은 거지. 그러네요. 나한테도 되게 귀인이구나 선생님. 아유, 감사하죠. 그렇게. 그런 생각이 진짜로 들어요. 살아가다 보면 선생님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건데 하다 보면 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방향에서 투자하다 보면 투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이거는 소수가 하는 투자는 맞으니까. 거기에 환급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숫자는 분명히 적은 건 맞으니까. 그렇다면 자꾸 나는 내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들과 생각들과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게 어쩌면 이 수업도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까지 만나게 된 게 선생님 보면서 또 하나의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선생님도 잘하고 계시구나. 선생님 하시는 대로 계속 이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부자 그리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멀지 않았구나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나누잖아요. 맞아요. 돈도 있는 사람이 기부할 수 있는 거고 생각도 좋은 말도 넉넉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또 잘 와닿잖아요. 또 당연하죠. 저는 작가님 만나기 전에는 대통령이란 꿈의 성공률이 1%였거든요. 1%. 근데 작가님 만나고 이렇게 투자방에 이렇게 가면서 성공률이 한 5%로 올랐어요. 요즘 국토부 장관 자리 그래도 항상 열어두는 걸로 네, 당연하죠. 중요하죠. 삶이 어떻게 네.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진짜 임대를 해본 사람이 국토부에 가야지 좀 기업을 운영해본 사람이 좀 앉아야 맞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뭐든 뭐 해본 사람. 변호사들 혹은 검사 뭐 판사도 그렇고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돈을 벌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나도 그것도 정확히 공감이 되는 게 이거 투자도 공부한 사람이 알려주는 그쵸. 사람도 난 되게 많다고. 내가 되게 좋은 수업이고 이상적인 수업 이건 결코 아닌데 이렇게 책상에서만 하시면
하신 분들도 나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꾸 요리조리 피해가고 본질을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자꾸 하고 이상한 규제만 하고 뭐 그래지는 생각이 좀 그럴 들어서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작가님을 만나면서 1%의 가능성이 5%로 올랐다. 그리고 한 10걸음 중 한두 걸음은 왔다. 작가님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도 되게 잘 왔구나. 선생님은 1시간을 잘 기다렸구나. 아, 그놈의 한 시간.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 집도 이렇게 같이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삶에 대해서 투자관 그리고 선생님 인생관에 대해서 또 좋은 생각들과 선생님의 지혜를 이렇게 같이 아우, 지랄해주니 감사하네요.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또 선생님한테서 희망을 하나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명히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오디오에 항상 또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